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모듈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5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착착착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재에서는 그 출제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문제를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강의 진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를 다시 풀면서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재에 이렇게 분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얇은 책은 나중에 우리 시험장에 가셨을 때 빠르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데 학습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그동안 5강 열심히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워 혹은 잘 이해가 안 돼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요 모의고사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다음의 상황별 전화 응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적중 문제 풀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중간에 옳은 것은 이라는 이런 것들을 혹은 틀린 것은, 알맞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문제도 이런 실수 때문에 이렇게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왔는데, 자, 우리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지는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싶다 하시면 잠깐 영상을 플레이를 정지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1번부터 틀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지명인이 부재 중일 때 개인적인 부재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다? 네, 개인적인 부재 사유는 알리지 않습니다. 네, 잠시 자리 비우셨습니다. 혹은 부재 중입니다. 정도로만 안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부재인이 식사를 하러 가셨다거나 혹은 화장실에 가셨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회사의 위치를 묻는 경우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도요. 상식선에서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안내가 달라지겠죠. 버스를 타고 오는지, 택시를 타고 오는지, 자차로 오시는지에 따라서 안내는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이라면 정중히 사과 후 나중에 다시 전화할 것을 부탁한다가 아니라, 자, 요거는 상대방에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전화를 다시 걸면 될지 아니면은 전화를 다시 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자, 이런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죠. 서비스 용어 중에. 그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 에둘러서. 그죠? 지금 전화가 조금 멀게 들립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장소별 안내 매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바로 정답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도에서는 고객보다 2, 3보가량 비스듬히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안내한다. 그렇죠. 안내자가 앞쪽으로 가셔야지만 고객이 따라가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승무원이 없을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도록 안내한다. 그럴까요? 자, 승무원이 뭐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자, 누가 먼저 탑니까? 네, 하급자가 먼저 타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안내할 때에는 남성이 위쪽에서 안내해 주시는 거. 왜 그래요? 여성의 치마를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래쪽에 위치한다. 맞는 답이겠죠.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당겨서 여는 문일 경우에는 문을 당겨 열어서 안내자가 먼저 통과를 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고객이 먼저 통과를 하고 안내자가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5번째,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 올라갈 때는 앞에서 안내하고 내려올 때는 뒤에서 안내한다. 맞나요? 네, 그게 아니라 앞에서가 아니라 얘는 뒤에서 안내한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뭐예요? 앞에서 안내한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데 밝은 표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네,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자, 5번 여러분 쓱 읽어보면 왠지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자, 마인드 컨트롤 효과라 내면에서 우러난 밝은 표정이 타인의 감정도 조절한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말이 뭘까요? 타인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자, 마인드 컨트롤 효과라는 거는 뭐죠? 그죠?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 효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안내 동작 중에 3전법. 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안내를 할 때 우리 3전법으로 안내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처음에 고객이 지나가다가 여기 화장실이 어딨나요? 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자, 화장실은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뭘 보는 거예요? 자, 고객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화장실은요? 하면서 다시 어디를 봐요? 방향 쪽을 보시고, 화장실 말씀이세요? 화장실은요? 하시면서 화장실은 오른쪽에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하고 다시 어디 봐요? 고객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고 방향을 보고 다시 한번 눈을 본다 라고 해서 3전법이었었죠. 자, 정답 찾아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내용이다.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자,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자, 고객은요, 손님과 같은 말로 표현 가능하죠. 자, 기업과 첫 거래를 시작했다. 신규 고객 맞나요? 네, 맞죠. 네. 자, 세 번째, 소비 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를 소비자라 한다. 정답이고요. 자, 소비자는 구매자, 사용자, 구매 결정자 역할을 다르게 하는 경우와 1인 2역, 3역까지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5번째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애용하고는 있지만 타인에게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자, 내가 좋아서 자주는 오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의도는 없답니다. 그런 고객을 뭐라고 할까요? 자, 옹호 고객이 아니라 뭐죠? 네, 단골 고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옹호 고객은 뭐예요? 그럼 자주도 오지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옹호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바로 나와버렸네요. 고객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고객의 구매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책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 다 맞는 거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매칭이 잘 되었나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타인의 관찰은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표, 점포, 실내 디자인, 피지컬 에비던스 뭡니까? 주변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물리적 환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상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얘는 뭐가 돼요? 소비 상황이 되겠고요. 자, 제품의 구매 가능성이라던가 가격의 변화, 경쟁 상품의 판매 촉진 등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시점의 상황은 뭐가 됩니까? 네, 구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죠? 자, 다음 중 설득의 기술 중 역지사지를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이 문제는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딱 보셨을 때 뭐야 헷갈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상식으로도 푸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역지사지가 뭐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역지사지의 여러분들이 뜻만 아신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설득의 기술에 5가지 상황이 다 해당이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역지사지와 연결되는 거를 찾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감성을 자극한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어떤 얘기, 명언 이런 것들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촌철살인, 그쵸? 한 치밖에 안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짧은 전문가의 임팩트 있는 한마디가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다양한 채널로 접근해서 감성을 자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감성 자극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는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도 뭡니까? 그렇죠. 촌철살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역지사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칭하시는 문제였고요. 자, 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번은 커뮤니케이션 상황 내에서 잠재적 메시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야기된 언어를 제외한 자극을 비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에 유형 중 공간적인 행위, 그렇죠? 네, 공간적인 행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가족, 친구, 뭐 직장 상사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개인적인 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인 거리는요. 45cm에서 80cm까지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는요. 네, 80이겠죠? 네, 80에서 1.2m. 자, 대중적인 거리는요. 1.2m 이내가 아니라 네. 자, 우리 1.2m부터 네, 3.7m까지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육체적 공간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상대에 대한 친밀감이나 신뢰도와는 관계가 있으나 진정한 관심이나 흥미, 태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자, 뭡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관심이나 흥미, 태도와 관련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어때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번까지 했습니다. 네,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우리 마지막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네요. 기억하세요? 자, CIQ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CIQ가 뭐였었죠? 네, 우리 그 공항을 통과할 때 세관, 출입국 관리, 그 다음에 검역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CIQ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 하는 행정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보이시나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참가회의 관련 안내를 굳이 VIP가 지금 막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것들은 도착한 그 회의장에서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공항에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사항은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의장의 배치 형태 중 장시간의 강의 청취와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네,
자, 우리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는 있지만 매칭하는 문제가 되죠. 일단은 강의 청취랑 노트 필기를 하려면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책상에 있는 배치가 뭘까요? 네, 교실식 배치죠. 책상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앞에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전시 계급에 따른 호칭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자, 3번 보시면 최상급자에게 상급자 호칭 시 존대법을 사용한다? 뭔가 얼핏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존대법이 아니라 뭘로 고쳐주시냐면요. 압존법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압존법. 네.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비서예요. 사장님이 저를 이제 부릅니다. 박정아 씨, 김 부장 어디 갔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 때, 김 부장님은 어쨌든 저보다 상사잖아요. 자, 그럴 때 사장님, 김 부장님 외근 나갔습니다가 맞을까요? 사장님, 김 부장 외근 나갔습니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높은 사람한테요. 그 사람보다 아랫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장님, 김 부장 현재 외근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압존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한 번쯤 다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의전 업무에 있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는 것이네요. 아는 것. 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